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환지와 함께합니다. 지겹다는 얘기는 환지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얼마 전에 이상형 월드컵에 그게 있었어요. 이스타 TV 최고의 콘텐츠 명장면. 그런데 저랑 이제 주원 형이 쭉 봤을 때 어떤 우리 유튜브의 중요한 포인트였다. 명예 졸업 정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졸업 안 되죠.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졸업 흘렀고, 불가. 네. 네. 원래 이제 잊혀질 때가 됐습니다. 잊혀질 권리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없죠. 네. 뉴미디어에 잊혀질 권리는 없다. 네. 예. 무서워. 야, 이게 나이가 우리 70이야. 그래. 네가 안 지우면 나는 평생 남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 이상의 뭔가 일을 하지 않느냐. 네. 무조건 검색하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 근데 이제 사실 그게 저도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네. 우습다고 생각을 한 게 진짜 옛날이기도 한데 그 이후에 컨텐츠가 없었냐? 아닙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아가리는 촬영장에 안 가잖아요. 네. 근데 분량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만요. 아가리요? 왜냐하면 웃기는 거를 형이 거의 다 하던데? 저는 사실 말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예. 근데 진짜 포인트를 잡고 딱 가니까. 하면 여기 하면 나오겠다 이런 거. 어. 그래도 제가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이 형 오디션 출신이에요. 네, 거기서 이제 후토크 하잖아요. 네. 그럼 어두운 화면에서 그래.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답 할 때까지 네, 쭉 계속 물어보지. 계속 물어봐. 그래서 내가 그때 요령을 터득했지. 이 말 해주면 나 집에 보내주겠다. 네네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 이주원 까라고 계속 하는 거구나. 명섭이가 그럼 이주원 까고 이런 원하는 겁니다. 코멘트가 있을 테니까. 원하는 코멘트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네. 환희형 얘기, 환희형이 왔다. 이제 분데스 얘기죠.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도르트문트 경기에서 오심 논란. 네. 네, 그거랑 뭐 사실 이번 경기에서 바이언이 또 이겼기 때문에 약간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긴 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바이언 팬들이 얘기하는 나버지 그립습니다. 아니 몸만 하면 버지래. 그다음에 참을 만큼 참았다. 투엘 아웃 이런 거. 그거 웃기지 않나요? 네. 한 경기 했는데 그 단어 나온 게 괜히 웃기더라고요. 근데 뮤넨 팬들이 그런 말 하면 약간 장난 같아. 아니야. 니들 우승할 것 같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투엘이 오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벌써 대회 2개를 떨어졌잖아요. 네. 포칼 나가리, 그다음에 챔스 나가리. 리가 하나 남은 건데 리가도 사실 마지막까지 보긴 해야 돼. 네. 근데 이게 뮤넨 얘기부터 할까요? 예. 투엘에게 이거를 뭔가 다 짊어지기에는 투엘만의 잘못은 아니다. 투엘 잘못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그쵸. 사실 중도에 들어와가지고. 투엘 그냥 여기 온 잘못 정도. 네가 선택한 거야. 그거 정도지. 전 투엘의 능력을 의심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진짜 포인트 타이밍이 애매해가지고 어떻게 진짜- 오자마자 빡빡빡 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투엘이 첼시에서 경질된 타이밍과 어떤 그런 것보다 나겔스만이 경질된 타이밍이 저는 한 최근 10년간 본 경질 타이밍 중에 제일 황당하긴 해요. 저도 그래요. 상위권 클럽 가운데선. 그러니까 만약에 내보냈을 거라도 시즌 끝내고 난 다음에 내보내면 뭐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빅클럽들은 챔피언스 리그나 이런 어떤 중요한 네. 막 더비 매치에서 패하고 나서 뭔가 후폭풍이 오는데 아예 그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여 클래시코 앞두고 경질을 했고 그 뒤에는 맨시티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경질을 했단 말이에요. 챔피언스 리그에서 나겔스만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 리그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고 그거는 제가 볼 때 뭐 나겔스만의 잘못도 있지만 축구 좋은 감독들이 독일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감독들이 언더독 전술을 가져와서 뮤넨을 없는 경기들이 이제는 늘어났고 그거에 좀 나겔스만이 대응을 못한 건 있지만 그래봤자 3번 정도 줬거든요. 3패야. 네. 맞아, 3패예요. 네. 그래서 좀 저는 투엘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지만 나겔스만의 경질은 보드진의 좀 실책일 확률이 일단은 높아 보이고 제가 또 마침 독일에서 축구 일 하시는 분과 최근에 또 연락을 잠깐 해서 역시 명예 독일인. 그냥 뮤넨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봤습니다. 네네네. 그분은 좀 이제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슈투트가르트 거주하는 어. 축구 에이전트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에게 물어봤을 때 그냥 이거는 개인적인 시선입니다. 일단은 칸은 거의 잘리는 분위기다. 아, 그래요? 현지에서도. 그러니까 실제로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여론이 안 좋구나. 말은 별일 없다 계속 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축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칸은 아마 올 시즌 거의 끝날 때쯤에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되게 큰 일인 게
뮌헨이 뭐 감독을 잘랐으면 잘랐지 사실 보드진을 자르는 건 독일에서는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감독 1번, 그 다음에 뭐 선수단 불가리, 뭐 그 다음에 디렉터 같은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자르는 경우가 있긴 한데 뮌헨에서 자른다. 왜냐면 그 전에 살리아미지치가 뭘 해도 한 번도 그렇죠. 없었거든. 그래. 그러면 내가 살리아미지치는 왜 계속 있는 거냐 하니까 살리아미지치는 뒤에 보드진 할아버지들이 그 줄이 있대요. 그 지지 세력이 있대. 그래서 왜 가끔 얘기 나오는 거 보면 네. 특히 나는 현지 팬들의 여론은 잘 몰라요. 네네네. 근데 한국 팬들이 브라조 되게 많이 욕했잖아. 네. 물론 중간에 좁아질 때도 있지만. 네. 근데 살리아미지치가 그랬을 때마다 또 바이언 관련된 이야기를 또 딥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살리아미지치는 위에 쪽이랑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었어. 뭔가 잘했나 봐. 그러니까 정치력이 좋나 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생은 줄이야. 그래서 보세요. 줄 없는 사람들. 그냥 계속 이걸로 털고 뭐 잠 안 자고 막 몸 날려야 되고. 지친다. 프리랜서. 전형적으로 줄 없는 사람들. 네. 줄 탈 생각도 없어. 그래. 줄이 내려와도 아니 이게 줄인지 안 내려와. 안 내려와. 나도 사실 몰라. 다른 사람들이 다 잡고 있어. 안 내려와 안 우리한테. 내려와. 근데 제가 볼 때 헤네스 아니면 루메니게거든요. 예. 아니면 둘 다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잡고 있을 수도 있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뭐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 왜 유도 선수들 훈련하는 거 보면 그래. 한 줄짜리 올라가는 사람이랑 두 줄 잡고 올라가는 사람 있잖아. 막.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냥 사실 독일 언론만 보고 말하고 하다 보면 뭐 이거 분명히 뭐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독일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건 그래. 이제 네네네. 오피셜은 아닙니다.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슈투트가르트 지역에 거주하는 에이전트. 축구 에이전트, 독일인 네. 에이전트. 예. 근데 저는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생각이 그래. 됩니다. 생각이 되고 그래서 조만간 뭔가 뮌헨 안에서는 이 우승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하지만 우승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칸이 가장 먼저 신변이 좀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독일은 이사회 개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칸 혼자 나겔스만을 경질할 수 없는 구조긴 해요. 네. 다 동의를 해야 되고 뭐 이해도 구해야 되고 하는데 어쨌든 주동자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를 이제 이벤트를 발생시킨 사람이 있을 거야. 내보냅시다. 그게 이제 회의 소집. 칸과 이제 불확실할 확률이 높은데 좀 칸 쪽으로 맞춰지는 것 같고 이게 결과가 안 좋을 경우에는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저는 이제 어제 경기 투엘이 이기기도 했고 이게 뮌헨은 앞뒤가 지금 되게 약해요. 앞은 이제 슈퍼모팅 부상이기도 하지만 슈퍼모팅에게 뭘 기대하세요? 한 시즌 몇 골, 몇 분 출전 정도 기대하세요? 근데 추맨 지금 정도면 원래 사람들이 생각하는 추맨에 비해서 훨씬 오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지만 원래 나는 추맨 2자리 골 되면 존나 대박이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대부분 언제부터 슈퍼모팅이 사실 이 정도의 대우를 받는 그 정도 아니었단 말이야. 그 기록을 보면 한 시즌에 한 500분 정도 나와요. 그래. 500분 나와서 한 3골 넣어. 그 빅클럽의 주전급 자원이 아니잖아, 네. 원래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초과 달성 한 두세 배 초과 맞아. 달성이긴 하지만 뮌헨의 무게감을 뭔가 주기에는 그럼. 부족하고 어쨌든 지금 부상인데 이 네. 사람도 나이가 89년생이에요. 그래. 올드맨이야. 어쨌든 관리를 해야 되는데 톱이 없으니까. 그리고 마네를 톱이라고 영입해 놨으니 지금 상황이. 만에 근데 죽통 걸리고 있잖아. 죽통 좋아. 그러니까. 사디오 죽통. 네. 아니 사실 톱에 뛸 수 있지. 네. 근데 톱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네. 원래 이제 살라 그 피르미노 이랬을 때도 윙포 아니에요. 네. 아니면 뭐 투톱에 한 자리 정도 그렇지. 차지하는 상황이. 뭐 전방에 설 수 있는 자원이긴 한데. 네. 그리고 뮬러 상당히 제가 좋아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어른이에요. 어르신이에요. 어르신이지. 분명히 원터치 하면서 가볍게 할 수는 있지만 경기를 바꾸기에는 확실히 그런 능력은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가 너무 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나브리, 자네, 뭐 말할 거 없죠. 코망, 또 뭐 마티스텔 뭐 많이 있잖아요. 네. 윙어 할 수 있는 선수들. 근데 좀 약하죠. 이게 누가 압도적인 선수가 없어요. 고만고만. 그냥 그날이 그나브리가 잘하면 자네는 못해. 자네가 잘하면 그나브리가 못해. 코망이 잘하면 그나브리가 못해. 다 잘하는 조합이 별로 없어요. 이게 조합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어쨌든 공격진의 무게가 그리고 얀존머가 별로 저는 별로예요. 엄청 별로예요. 그러니까 보면 존머를 보다 보면 번뜩번뜩한 세이브들이 무조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와라고 할 수 있으나 전체적인 안정감은 그러니까 이 골키퍼도 신장에 대한 어떤 핸디캡이 무조건 있는 선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얀존머라서 사람들이 그래 얀존머가 그동안 막은 게 어딘데라고 봐주는 게 있지만 정말 실점장면 보잖아요. 얀존머 때문에 먹은 게 그래. 엄청 많아요. 맞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냉정하게 평가하면 존머는 바이언급의 골키퍼인가라고 묻는다면 모자란 부분이 분명 난 있다고 봅니다. 메넨글라드바흐에서는 어쨌든 슈팅 허용이 뮌헨보다 두세 배 많고 그치. 그러니까
네덜란드전 김병지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사실 메넨글라드에서 막 예. 실점을 허용해도 야 10골 먹을 얘 때문에 3골 먹었다. 그래, 이런 그런 거 느낌이 있어서 이제 존머신 하는데 183이거든요. 사실 183이면 우리나라에서도 주전 골키퍼 약하죠. 되기가 어려워요. 약하지. 윤보상 어, 보다 작아. 윤보상보다 예. 작아. 사실 183이면. 183은 진짜 쉽지 않은데 독일에서 183이 살아남은 건 대단하고 그렇지. 리스펙할 만하지만 뮌헨은 이 손끝으로 오는 거죠. 구석 끝으로 오는 거 막아야 돼. 막아야죠. 뮌헨 골키퍼는. 그래. 근데 안전모 진짜 요만큼 부족해. 이게 신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신장의 열쇠이기 때문에 앞뒤가 약해서 저는 확실히 올 시즌은 뭐 기대는 했지만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까지 하기에는 확실히 조금 약하다. 아니 그리고 또 그 정도로 한 명이 똥을 싸면 못 이겨요. 상대가 또 맨시티잖아. 근데 우파메카노가 그 정도로 똥을 싼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우파메카노도 1년에 2번, 제가 볼 때 2번에서 3번 실수하는 선수입니다. 그날 실수하면 중요한 건 실수하면 그리고 멘탈 회복 안 되잖아. 네. 근데 생각해 보면 바이언 센터백 물론 우파메카노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실수가 나온 다음에 그 여파가 한 경기 내내 간다 그러면 바이언 정도 급의 클럽은 쟤를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만하지 않나. 세 번째 정도로 내린다거나. 근데 바꿔도 그거보다 잘할 만한 선수가 잘 지금 없지. 없어요. 잘 그러니까 없죠. 지금 확실히 뭔가 선수단 스쿼드 구성이 밸런스가 맞게 안 돼 있어요. 뭐 주전급과 비주전 구분도 애매한 네. 상황이고 킴미만 정말 돋보이고 그래, 팀이. 나머지들은 그냥 고만고만한 느낌, 잘했다 못했다 하는 느낌이라서 확실히 전력적으로는 예전에 그런 아주 강한 느낌은 그래. 앞뒤가 많이 사라져서 쉽지는 않다. 고급의 팀들을 쭉 세운 다음에 포지션별로 쫙 비교를 한번 해보면 키미는 거기서도 높은 수준. 키미는 뭐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덕배 패스 뭐 이런 네. 얘기하잖아요. 근데 덕배 패스는 제가 볼 때는 화려한 편입니다. 근데 키미 패스는 화려하진 않거든요. 근데 진짜 적시적소로 그래. 뚝뚝 찍어주면 네. 들어가요. 들어가지. 이게 주말 경기 이번 네. 라운드에서도 헤르타? 완전 찍어주는데 뭐 키미가 다 만든 경기죠. 근데 키미 제외하면 아까 얘기했던 그 최상위권에 있는 클럽들한테 비교 우위에 될 수 있는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냥 다 비슷한 정도 느낌에. 그냥 그 정도니까 그래서 즉 투엘의 부임 타이밍이 그랬을 뿐 지금 투엘의 잘못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이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나겔스만도 되게 큰 잘못을 해서 나갔다고 생각하진 않은데 다만 그거는 나겔스만이 이게 젊어서 그런가 어리죠, 진짜. 뭔가 패기 있게 골키퍼 코치를 딱 내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좀 삐끗삐끗한 것 같아. 삐끗삐끗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나겔스만이 키미랑만 얘기한다. 예. 근데 경기 보면 네가 감독이면 키미랑 얘기하지 누구랑 얘기하겠냐. 키미랑 먼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겔스만이 그런 어떤 약간 능구렁이 같은 그런 거는 저는 좀 없어 보여요. 왜냐면 옛날 호펜하임 처음 부임했을 때 사실 김진수가 바로 배제됐잖아요. 아웃이었잖아. 멘트가 세더라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편은 아니야. 김진수한테 한 멘트가 굳이? 그냥 안 쓰면 되거나 뭐 배제시키면 되는데 굳이 저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에서 김진수 선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는 되게 약간 상처받은 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람이 나이가 들면 부드러워지겠죠? 투엘도 사실 많이 부드러워진 편이잖아요. 첼시 가서는 마지막에 그래서 그렇지 되게 부드러운 감이 있었잖아. 근데 엊그제 훈련 훈련하다가 쪼갰대. 열받았어. 원래 성격은 잘 어디 안 가요. 하지만 마티스텔이 아마 생일이었을 텐데 오자마자 안아주고 이런 거는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 이거는 나는 나이도 나이인데 사람 성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게 똑같은 얘기를 해서 예를 들어 누구를 잘라. 근데 부드럽게 가는 사람이 있고 너 나가. 그리고 말 안 하는 사람 있잖아. 맞아. 이거는 기본 성향이 나는 기질에 따라 다른데 뭔가 사실 독일은 약간 그럴 것 같다. 전체적으로 약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제 그 클럽이 보여줬죠. 독일은 재미없다는 거 다 뻥이다. 거기서 으아 지랄하다가 이러고서 뒤에 쩔뚝쩔뚝 거리려고 보고서 존나 웃겨서 옛날에 랄프 랑닉이 우승 세리머니 하다가 이거 트로피 갖고 도망가고 막 이러다가 나갔죠. 맥주 올라왔잖아. 그 사람은 진짜 부상 리얼 이렇게 클럽은 경미한 부상이고 랑닉은 리얼 부상 당했어요. 완전 여기 막 다쳐가지고 맞아. 하여튼 독일 뭐 랑닉이 독일인은 아니지만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언어 쓰는 사람 아니에요. 생각보다 웃깁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 어쨌든 그러면 뭐 진짜 오비락 같은 느낌이라 그렇지 지금 현재 투엘의 잘못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러면 투엘에게 여름 이적 시장에 어떤 조금의 어떤 본인에게 맞는 선수들 이런 게 갖춰지면 근데 투엘이 전술은 저는
집착으로 생각하는데 기가 막히죠. 약간 선수 영입할 때 이상해. 약간 뭐라고 하지? 홍대병 같은 그래. 느낌? 나만 좋아하는 선수들이 있어. 그래서 첼시 때도 영입해달라는 선수를 보면 에? 약간 이런 경우 있었단 말이야. 약간 S급 아니고 B에서 A 감성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손수호인가? 가끔은 물론 사실 이런 얘기 하기에는 또 요즘에 펩이 또 너무 완벽한 느낌을 보여줘서 그렇지만 순간순간 기민하게 대응하는 거는 네. 투엘보다 좋은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펩보다. 맞아요. 그 순간 그러니까 자기의 전술을 고집하진 않아요. 그렇지. 확실히 실리적인 것도 탁탁하는 편이고. 진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이럴 때 패를. 이렇게 해야지. 예. 근데 이제 펩은 딱 꽂히면 이제 그걸로 A를 뭐 압도적으로 만드니까. 하네요. 네. 어쨌든 지금 형 어떻게 봐요? 보르센이랑 이게 지금 1점 차거든요. 저는 무조건 다 전승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남은 경기 전승 가능하다. 유넨도 전승, 도르트문 전승. 그럼 차가 안 벌어지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럼 바이언이 우승인데. 네, 근데 올해는 약간 네가 마이스터 샬레 가지세요 약간 분위기라서 일정을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바이언이 지금 남은 4경기거든요. 4경기로 봤을 때 리그로 따지면 지금 남은 리그 안 눌러도 돼요. 리그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렇구나. 예. 포칼 끝났지. 네. 이거 바이언 팬들이 봤으면 빡 썼을 것 같은데 제가 사커웨이에 들어간 다음에 그 경기 탭을 봤을 때 분데스리가 포칼, 챔스 이렇게 있는데 분데스를 따로 눌렀거든요. 근데 사실 누를 필요가 없었다. 올이면 이제 포칼이랑 챔스랑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정윤이가 분데스리가 누린 건데 올 시즌은 누를 필요 없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남은 경기가 브레멘, 샬케, 라젠발, 쾰른이에요. 뭐 전승 가능한 다 잡지 상황이죠. 않을까? 그 중에 브레멘이랑 쾰른이 원정인데 이거는 뭐 다 잡을 것 같다 형은. 그러면 도르트문트를 봐야 됩니다. 도르트문트도 리그 경기를 봐야 되는데 볼북, 멘션글라드바흐, 아웃국, 마인츠. 볼북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볼북. 중대장님이 최근에 중대장이 상당히 좋고 볼 선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고 마지막 경기가 마인츠거든요. 마인츠도 또 감독이 이것도 잡으려고 할 거란 말이야. 어쨌든 지금 보스벤손 감독이 거 제2의 투엘과 제2의 클럽이에요. 다 마인츠 출신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아마 뮌헨 잡았잖아요. 맞아. 지난주에. 그래서 아마 도르트문트도 한번 해보려고 할 거야. 이것도 약간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일정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력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다 전승 가능하지만 약간 도르트문트가 까다로운 경기들이 있다. 제가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에 4번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뮌헨이 공교롭게도 뭔가 미끄러졌을 때 도르트문트가 그 다음 경기였어. 근데 4번째 만에 1위로 오른 거예요. 그 전에 기회를 다 놓쳤어. 다 비기거나 졌어. 근데 이게 어쨌든 오는 주말 이번 주말 경기에서도 볼북 1대1로 비겨가지고 보험이랑 근데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아까 얘기했지만 주는 사실 투엘의 바이언 얘기였었는데 오신 관련해서 막 얘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한번 다뤄주면 안 되냐. 일단 이거는 거의 주작 아니냐. 요거 이제 의심할 만한 장면이 3장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의 득점 장면에서 이제 옵사이드 위치에 있던 선수가 약간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나는 관여 안 했어 하면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사실 이 동작이 홈멜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사람들은 야 저거 옵사이드 아니야? 관여 아니야? 아니야. 근데 아예 홈멜스랑 다른 쪽으로 공이 빠졌기 때문에 그거는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동작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동작이 되게 작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형 입장에선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고, 경기 막판에 이제 핸드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이제 태클을 약간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일단 겨드랑이에 공이 꼈으면 핸드볼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을 겨드랑이 밑부분 요거 보잖아. 아래로 보기 때문에 공이 겨드랑이에 띵 꼈으면 핸드볼이 아닐 확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화면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수비하려다가 약간 넘어지면서 여기를 타고 약간 이렇게 맞았고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요거는 100% 핸드볼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제 문제는 한 62, 3분 정도에 나오는 아데미가 박스 안에서 이렇게 접혀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 경기 전체가 상당히 과열됐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어쨌든 하위권 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강등권 탈출해야 되는 팀이라서 전략을 그냥 조지자 전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엄청 세게 걸었어요. 사실 보험이 한 명 정도 퇴장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오히려 저는 아데미 그 PK 안 준 것보다 경기 전체적으로 주심이
너무 관대했다. 아. 관대 그냥 하세요 하다 보니까 그 장면도 이걸로 넘어지면 말이 안 되지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나름의 일관성은 있었어요. 그냥 전체적으로 안 부는. 팬들이 납득하기 힘든 일관성은 있었고, 근데 저는 아데미 그 장면 불었어도 할 말 없다. 할 말 없다 보험이. 이거 경기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로이스랑 세바스티안 켈 디렉터랑 심판실 찾아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심판실 찾아가는 일은 K리그도 많이 없어졌어. 이거는 경로한 거야. 한 10몇 년 전에 K리그에서 막 신발실 예. 깨부시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루머로. 그랬지. 맞죠.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사장이 내려가서 뭐 들어갔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이번에도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오긴 했어요. 이제 분명히 화날 만한데, 그러니까 보움한테 좀 말린 경기예요,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화가 났으면 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화가 났을 것이고. 저는 압도를 했었어야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그 상황이 이러니까 보르센 팬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죠. 타이밍 자체가 절묘하긴 했고, 또 이게 저도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글을 보니까 주심이 뮌헨 선수들을 팔로잉하고 있대. 진짜. 그런 거랑 겹치면 짱나지. 뭐 뮌헨 팬 아니냐,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네네. 뮌헨 지지하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독일은 잉글랜드에 비해서 주심 논란이 비교적 덜하죠. 거의 안 나오는 편이거든요. 어제 그 리버풀 토트넘 경기 폴티언이 보세요. 네. 말 같지도 않은 짓 하는 거. 그러니까 저도 사실 주심을 저 사람 얼굴 봤어라고 하는데, 주심의 포커싱을 거의 안 하고 중계 준비를 해요. 근데 이제 EPL은 중계할 때 주심 얘기 무조건 나오잖아. 아마 덕현이랑 형철이는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준비하고 갈 거예요. 경기 기록까지 다 체크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독일은 뭐 그렇게까지 막 개성이 넘치고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럼 그게 정상이지. 사실 주심이 그렇게 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도르트문트 팬들이 지금 타이밍이 이런다고 10년 만에 11년 만에 우승하려는데 이런다고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한다. 근데 도르트문트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에 우리 시즌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거를 놓친 건 또 아쉽다. 뮌헨도 놓쳤지만 도르트문트 놓쳤다. 이 상황이 이러면 당연히 그런 부분이 더 크게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 거고, 그럴 만한 상황들도 있긴 있었다. 근데 이거 저는 도르트문트가 우승 한번 해도 재밌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좀 균형을 깨줄 필요는 근데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모양새가 아무리 투엘 잘못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면 무조건 진짜 투엘이 왔는데 그 직후에 포칼 날라가 챔스 날라가, 근데 네가 도르트문트 11년 만에 우승해? 이거 진짜 골 때린다. 그러면 사실 화살은 칸이랑 브라초한테 그쪽에 가야죠 당연히. 맞아요. 아니 왜 자른 거야? 이렇게 되잖아. 자르 명분이 노이어랑 친한 골키퍼 코치 그거와 뭐 선수들 이거야? 경기는 이기고 있는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독일인답지 않은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은 합리적이라잖아요. 그래요. 재미없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너무 딱딱 자르듯이 정확하게 하니. 근데 이 타이밍은 나도 좀 이해 안 되는. 너무 칸 성격대로 한 게 아닌가. 불 같은 성격. 생긴 대로. 생긴 대로. 이거 한번 했거든요. 이거 잘 아시죠? 그 어느 경기에서 실점하니까 이거 한번 했거든요. 근데 사실 단장 사장 이쪽이 그 정도 한다면 그냥 이 정도까지지 맥스. 근데 이거는 잘 안 하잖아. 근데 칸이 그런 점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그래서 안 좋은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분데스 얘기를 바이에른 도르트문트가 지금 첨예하게 우승 경쟁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에른은 투엘 관련된 어떤 그 전후 상황을 환희 형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도르트문트는 요 보험 전에 있었던 판정 논란 어땠는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몰라요. 사실 딴 리그들은 나폴리 우승 확정이고 맨시티 거의 확정이고 그다음에 라리가도 바르셀로나 거의 확정이고 다 끝났다고 봐야 돼요. 좀 봐주세요. 분데스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이날은 많이 봐. EPL에서 빅 경기 없잖아. 그치. 그러면 되게 많이 보는 느낌인데,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 좀 많이 쏠리고 겹치면.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말고 다른 리그로 봤던 분들도 요번에는 김민재, 이강인 쪽으로 가는 바람에 맞아. 이게 피해는 어쩔 수 없고, 라리가랑 세리아는 내가 볼 때는 화력이 고만고만했는데 맞아요. 이 김민재 쪽으로 많이 가면서. 라리가 화력은 사실 엘 클라시코란 말이야.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이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는 이강인 쪽으로 또 가니까. 한국 선수들이 사실 가려면 독일 뛰고 있잖아. 독일이 가장 이제 좀 좋은 루트가 됐으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 2명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한 4-5명은 좀 있어야 사람들이 동시에라도 켜놓고 보지. 아니면 이제 막 골 넣는 공격수가 있다거나. 그러니까요. 사실
소니가 골을 이렇게 막 넣으니까 네, 또 네. 많이 더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옛날에 레버쿠젠 손흥민 경기 할 때는 꽤 좀 봤어. 꽤 꽤 봤던 봤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망관부 네, 망검부. 너 맨날 건가? 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혼자 살다 보니까 젊은이들과 어울려야 되는데 자꾸 집에서 유튜브나 봐서 안 하는구나.